안녕하세요. 디오렌즈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안경생활의 박경수 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 주 동안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?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시기에 더더욱이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안경 렌즈의 코팅 중에서 프라이머 그리고 하드 멀티 코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조 업체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희 디오렌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프라이머, 하드, 멀티 이 세 가지 코팅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멀티 코팅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에 좀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프라이머 코팅하고 하드 코팅 이 부분을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각 제조사마다 공정이 다들 비슷하긴 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하드 프라이머하고 하드 코팅을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 디오렌즈 제조 공정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먼저 우리가 주문한 렌즈가 프리폼 가공을 통해서 렌즈가 만들어지면 하드 코팅 프라이머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세척을 하게 됩니다. 잠시만요. 세척을 하게 되죠. 그리고 세척이 다 끝나면 이제 프라이머 코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프라이머 코팅을 하게 되면 이제 건조를 시키게 되는데 이 건조는 완전 건조가 아니고요. 반건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액이 살짝 흐르는 정도를 남겨놓고 건조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다음 공정인 이제 하드 코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멀티 들어가기 전에 완전 건조를 시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완전히 이제 건조가 됐다 그러면 이제 멀티실로 넘어가게 되죠. 이러한 순으로 코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프라이머나 하드 코팅 액은 분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단위는 나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소수점 0.000000001 단위죠. 굉장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단위입니다. 이런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프라이머 그리고 하드 코팅 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어떤 프라이머 코팅이라든가 하드 코팅 같은 경우는요, 보통 주기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저희 디오 같은 경우는 약 2달 반 정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분자나 나노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프라이머라든가 하드 코팅 액이 운동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왕성하게 활동했던 에너지들이 굉장히 이제 좀 약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? 하드 코팅 액을 막 교체를 했을 때의 코팅 상태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드 코팅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상태하고 퀄리티가 다소 좀 미미하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요 이미지가 이제 치킨을 튀기는 기름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치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60개 치킨이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. 하루에 60마리 정도만 튀기고 기름을 이제 교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약 한 90일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하드액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프라이머랑 같이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.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오늘은 먼저 프라이머 코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프라이머 코팅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침대 위에 볼링 핀이 있고 볼링 공이 있습니다. 예전에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? 예. 마찬가지로 이 프라이머가 해주는 역할은 렌즈의 내구성을 굉장히 좀 강화시켜 줍니다. 즉 뭐냐면 우리가 드롭볼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했을 때 하드라든가 멀티만 올라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렌즈가 좀 강해집니다. 표면이. 그러다 보니까 드롭볼 테스트를 딱 했을 때 완충 작용이 없이 바로 좀 렌즈에 손상이 있다든가 파손이 된다든가 하는 형태들의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요.
프라이머 코팅을 했을 때 마치 침대 위에 볼링공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튕기잖아요. 완충작용으로 인해서. 그러한 것들의 역할을 이 프라이머 코팅이 해줍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렌즈를 잠깐 보면은요. 이제 CR 같은 경우는 중심 두께가 약 한 2.0mm에서 2.5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MR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골절 이상은 좀 얇잖아요. 그래서 1.3mm에서 약 한 1.6mm 정도의 중심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CR 같은 경우는 보통 프라이머를 하지는 않고요. 하지는 않고 고골절 이상 아니면은 뭐 NK5라든가 뭐 중굴절 이상의 렌즈들을 프라이머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프라이머 코팅이 완충 작용을 중간에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구성이 좀 강하게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드 코팅과 렌즈의 접착 밀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.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. 렌즈를 우리가 이제 멀티까지 그 챔버에 도움이라 그러는데요. 이 챔버에 올려서 멀티까지 다 렌즈가 끝나면 그 도움에 올라가는 게 약 한 80조 정도 돼요. 거기서 이제 테스트 렌즈를 한 두세 조 정도를 넣습니다. 저희 디오 기준입니다. 넣었을 때 그거를 칼집을 내봐요. 이렇게 사선으로 칼집을 냅니다. 그리고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띄어봤을 때 이 하드 코팅의 접착 밀도가 얼마나 강하느냐를 테스트를 합니다. 그 역할을 중간에 해주는 게 프라이머 코팅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접착 밀도가 약하게 되면 칼집을 냈을 때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띄었을 때 바로 이게 떼지겠죠. 아니 반대로 접착 밀도가 굉장히 강하면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띄었을 때 덜 떨어지겠죠. 그러한 부분들까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프라이머 코팅의 역할이 접착 밀도도 굉장히 강하게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조업체들이라든가 브랜드 렌즈들 예전에는 뭐 1.56, 뭐 중굴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이슈가 좀 있긴 했었죠. 드롭볼 테스트를 했을 때 쉽게 좀 파손이 되는 안정성의 어떤 그런 내구성의 문제가 있어서 2016년도에 우리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90호 고시를 냈죠. 예, 드롭볼 테스트를 했을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 렌즈들은 뭐 판매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이라든가 어떤 브랜드들에서 이 프라이머 코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. 지금도 이 프라이머 코팅을 뭐 하지 않는 뭐 브랜드들도 있겠죠.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프라이머 코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두 번째로는 하드 코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드 코팅은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분자는 나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운동 에너지죠. 굉장히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.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약해지는 이유가 이제 인덱스에 매칭이 돼야 됩니다.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CR을 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1.56도 하지 않습니다. MR 1.57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. 예전에는 저희들도 CR을 할 때 이 하드 코팅의 인덱스, CR의 렌즈 생지의 인덱스와 하드 코팅 액의 인덱스가 매칭이 돼야 돼요. 그리고 고골절 이상들은 또 고골절 이상의 어떤 그 하드 코팅의 어떤 그 액의 인덱스가 또 매칭이 돼야 되고요. 그래야지만이 이 하드 코팅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.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CR 렌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골절 인덱스의 뭐 하드 코팅액에 뭐 이렇게 뭐 됐다.
코팅을 입혔다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착 첨도가 굉장히 뭐 프라이머를 하더라도 약해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드 코팅 자체의 어떤 그 역할이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. 그리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에 하드 코팅의 인덱스가 매칭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보면은 표면 컬러자도 굉장히 다르죠. 예. 표면 컬러도 지금 굉장히 클리어한 반면에 거의 뭐 무지갯빛이 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. 예. 그래서 인덱스에 매칭이 돼야지만이 이 하드 코팅은 정확한 역할을 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내마모성, 화학성, 내충격성의 내구성이 좀 강화가 됩니다. 우리 안경 렌즈는 우리가 쉽게 안경 닦기로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외부에 나가면 뭐 급하게 뭐가 붓고 하면 뭐 휴지나 아니면 뭐 옷이나 뭐 손수건이나 이렇게 닦게 됩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이 마모성이 약하게 되면은 코팅이 그냥 금방 뭐 벗겨져 버리겠죠. 예.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일 아트라든가 뭐 여러 뭐 이렇게 저기 뭐죠 뭐 환경에 노출이 되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화학적인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또 하드 코팅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또 충격성 그러니까 얘를 렌즈가 뭐 안경을 떨어뜨렸다든가 했을 때 뭐 충격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구성을 또 우리 안경 렌즈의 내구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내구성이 강한 이 하드 코팅은 안경 렌즈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코팅이죠. 예.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용 외적인 걸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하드 코팅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. 수천만 원 정도 합니다. 네, 굉장히 비싸요.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 하드 코팅 자체가 그 위험물로 다 사용을 한 다음에 폐기할 때도 비용을 지불을 하고 폐기를 한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보통의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일부 이렇게 저기 그 뭐 제조업체라든가 어떤 회사들에서는 이 하드 코팅이 상대적으로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저비용의 저비용의 저가의 하드 코팅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고퀄리티의 하드 코팅액을 썼을 때와 저가의 하드 코팅액을 이렇게 썼을 때, 저퀄리티에 썼을 때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시죠. 어떤 회사 제품은 하드가 굉장히 강하다. 뭐 스크래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두고 봤을 때 표현들을 하죠. 또 어떤 회사는 상대적으로 뭐 하드가 굉장히 약하다.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. 그렇게 됐을 때의 어떤 이러한 어떤 좀 비용적인 부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마모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예. 실제로 우리가 스크래치 유독 그 약한 렌즈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사용 연도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물론 뭐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스크래치가 좀 많이 일어나는 렌즈들이 유독 있습니다. 그럴 때는 특히 하드 코팅의 어떤 부분을 지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만큼 하드 코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안경 렌즈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프라이머와 동반해서 충격 흡수라는 또 역할도 하게 되죠. 네. 그리고 이제 착색성입니다. CR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하드 코팅을 안 해도 착색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뭐 MR8이라든가 MR 시리즈의 렌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 이제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착색의 염료들 또한 마찬가지로 제조업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 구매를 해가지고 오고 막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염료 자체에서도 회사들마다 좀 다르다 그래요. 네. 어떤 회사 렌즈는 하드 코팅을 꼭 해야지만이 어떤 착색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반면 또 어떤 회사는 뭐 굳이 뭐 하드 코팅을 안 하더라도 이게 저비용의 하드 코팅이나 안 하더라도 뭐 착색을 하는데 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하드 코팅을 함으로써 착색을 할 때 이 착색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
이러한 어떤 그 종합적인 프라이머라든가 아니면 이 하드 코팅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요, 프라이머는 어떤 그 렌즈의 내구성 그리고 어떤 충격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, 또 하드 코팅과 그 렌즈의 어떤 그 접착 밀도를 굉장히 높임으로써 이 하드 코팅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역할을 이 프라이머 코팅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또 하드 코팅은 분자나 나노 구조로 형성이 돼 있어서 보통 한 3개월 아니면은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달 보름이죠.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이 하드액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,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하드 코팅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.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코팅이 이제는 뭐 함께 가야 되는 어떤 그런 필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이렇게 뭐 정리를 좀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멀티 코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AR이라든가 EMI 하면은 전자파 방지죠. 전자파 방지 같은 경우는 보통의 회사들은 여벌 렌즈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, 저희 그 디오 같은 경우는 전체 제품에 RX로 전체 제품에 EMI 코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뭐 그런 부분들, 그리고 이제 초발수 부분들, 그리고 이제 고진공 상태에서 제가 특허를 낸 부분인데요. 고진공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멀티 코팅이 증착이 되는지,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다음 주 10월 22일 목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고요. 우리 선생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